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 있어요? 관리등용제도. 이제 군사제도 하기 전에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 고려 신분제 기억나? 기조, 중류, 양미, 천미. 에? 기억나요? 봤지? 기억이 새록새록? 응? 자, 우리 조선을 디자인한 게 누구라고요? 정도전. 디자인드 바이 정도전. 정도전 어떤 나라 꿈꿨다고요? 능력유지야, 신분유지야? 능력유지 세상을 꿈꿨다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보이지 않습니다. 응? 특공기업 날아가고요. 남은 신분 딱 2개. 뭐? 양인과 누구요? 천이. 맞지? 그 조선 초의 신분제를 뭐라 할까요? 봅니다. 신분이 딱 둘 남은 것 같네요. 양인과 뭐요? 천인.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신분제를 뭐라 볼까? 그래, 양천제요. 조선 초의 신분제는 양천제입니다. 아니, 솔직히 한 번만 더 갈게요. 여기다가 오버한 이야기. 누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선생님 여기 수업하고 나면 다시는 성의대상 수업은 그만하실 건가요? 내가 아마 이 수업을 다 끝나고 나면 화해학기 안에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부록을 붙일 거예요. 그 부록이 뭔지 아세요? 올해 고1들 있잖아요. 이제 교과서 한국사 교과 또 바뀝니다.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내용이. 내용제 제일 세게 바뀐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고려 신분제입니다. 고려 신분제 이걸 다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양인이라 부릅니다. 철저하게 다 양천제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양인 중에 지배층인 양인도 있고 중간계층인 양인도 있고 피지배층인 양인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다 권리를 누리는 존재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양천의 개념으로 봅니다. 뭐 이렇게 변화된 그런 내용을 고1 책이라고 해서 시험과 관련이 당연히 있죠. 교과서에 그게 올라올 정도면 뭐가 동의가 됐다는 거예요. 학계의 정설로 확립됐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 사람들이 한능검을 내든 그들 일부가 가서 저 공무원 시험을 내든 무슨 시험을 내든 다 그런 거예요. 교과서에 반영됐지만 이미 결론이 다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관점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불어편에서 각 단원의 바뀐 내용이면 불어편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아무튼 조선초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이렇게까지 확대된 거꾸로 조선이 양천이라면 응? 고려도 그 양천의 개념에 따라 바라보자 하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조선초는 뭐다? 양천입니다. 실제 신분은 딱 둘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나눠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나눠지는 거예요. 분화가 된다고요. 응? 그래서 양인 중에 다 같은 양인이 아니다. 양반도 나오고 일반 상민도 나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계층 우리 서울 같은 중민도 나오고 이해가시죠? 천민은 원래부터 있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뭐예요? 이제 양반의 등장과 상민이죠. 이건 얼마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봅니다. 반상제라고요. 내기 신분제를. 나중에 이렇게 분화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응? 자, 잠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은 고려라는 게 뭐가 있어요? 법전이 있습니다. 고려도 이런 신분제 논쟁을 안 하려면 고려도 뭐가 있습니다. 법전이 있으면 이 논쟁이 없어요. 법전이 다 썼으면 신분제 논쟁이 없다고요. 조선은 법전이 있습니다. 조선 대표 법전 뭐? 경국대전. 언제쯤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만든 시기가 딱 이겁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에? 이 시기 만들었다고요. 지금 경국대전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만든 게 경국대전이라고요. 그럼 경국대전이 보이는 신분제는 양천이야 반상이야? 양천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맞아요. 어르신들이 여기서 제일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경국대전에 써있는 신문제 뭔지 알아요? 양인과 천인만 써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권리 의무 관계도 뭐로 써 있는 거야? 양의가 천의로 써 있는 거야. 이게 법제적 신분제예요.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양천의 개념을 써 있다고. 이해가세요? 자, 볼까요? 양의가 천의 권리가 있는 건 누구야? 당연히 양인이지. 그죠? 천의는 권리가 없겠지. 권리 없으면 따라붙는 게 뭐라고 해요? 의무라니까? 한번 볼까요? 그래. 야, 권리 중에 제일 중요한 권리가 뭐라고요? 과거를 볼 수 있는 권리라니까. 오케이? 자, 양의는 과거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죠? 천의는 과거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철저하게 양천의 개념이면 양의는 과거를 볼 수 있고 천의는 과거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농민은 자, 과거를 볼 수 있어, 없어? 조선시대 농민이 어느 계층이 있겠어? 나중에 이제 상민. 이 양이 맞죠? 과거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럼 여러분 천이 노비는 과거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 서울은 과거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서울은 천이는 양인에 속하기 때문에 서자는 양인에 속하기 때문에 왜 좀 말을 구별해야겠다. 서울은 서자와 얼자의 합이거든. 아니야, 오바야. 자, 여기만 힘든데 미쳤다고 그런 걸. 아무튼 양인인 서울은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뭘 못 볼 뿐이에요? 문과를 못 볼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다시. 여러분 의무 중에 제일 중요한 의무는 뭐예요? 나라에 세금을 내야지. 세금 중에서도 다시 몸으로 내는 세금. 기억나시죠? 뭔데요? 그럼 역 중에 특히 군역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양인은 군대를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양민은 군대를 가는 거고요. 여러분 천이는 군대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노비는 군대를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아니야, 질문하지 않을게. 괜히 파장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린 여기서 뭐 할 거냐면 그래서 과거 이야기만 딱 할게요. 먼저 과거 이야기만. 관리 등의 문제도 과거예요. 과거는 어느 신분 이상이 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인 이상 과거 볼 수 있습니다. 맞지? 여기 제한받는 존재도 있었죠. 제한 어디만 붙어 있는 거라고? 문과만이? 맞지? 양이면 무과 작가 보는데 제한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무과 작가에 제약이 없어요. 오직 문과에만 제약, 제일 보고 싶어. 문과에만 제약을 거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못 본다고요? 계속 들었어. 서울. 서울도 있고. 첫 번째. 탕관의 아들도 있고. 또 누구예요? 재간의 자손도 있고. 그리고 어째요? 서울도 있다고요. 그냥 대대를 못 본다는 이야기야. 탕관으로 인해 아들만 못 보는 거지만 재간에는 아들과 손자가 못 보는 거라지만 서울은 대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자, 잠깐. 여러분, 조선은요. 근데 관리되기는 과거만 있어요? 아빠가 고위관원인데 얘 공부 그렇게 못해요. 그럼 관직 못 나가요? 조선 고려대도 있었잖아. 뭐? 그럼 음서도 있죠. 그러니까 조선은 아직 근대 사회는 아니에요. 근세야. 음서도 여전히 존재하죠. 근데 고려보다 그 폭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 조선은 어째 능력유지 사회라니까. 폭이 좁아지고요. 아니 진짜 센 말이 있어. 여러분 음서로요 관직이 들어왔어. 응? 음서로 관직이 들어왔다고. 승진할 수 있어 없어? 그게 안 돼요. 고려는 승진할 수 있어 없어? 승진에 아무 제약 없어. 조선은 승진에 제약이 있는 거야. 승진에 제약이 있단 말을 지난번에 어렵게 한직제라 들었던 거야. 승진에 제약이 있다는 이야기야. 잠깐. 그럼 얘가 이 사람이요 승진하고 싶어. 그럼 어찌해야 돼요? 과거부터 해야 돼. 그 저는 철저하게 능력유지 신분이야. 능력이야. 하나 더 봐요. 그리고 조선은 어째? 추천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추천으로 다시 관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다시라겠지?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괜찮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째요? 생판 신입을 들인 게 아니라 대부분이 기존의 관리 중에 때려친 사람. 근데 함부로 추천하면 안 돼요. 왜? 써있죠. 추천자.
근데 추천받은 사람이 와서 사고 쳤어요. 같이 가요. 함부로 추천한 거 아닙니다. 같이 훅 가는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취재도 있습니다. 취재가 뭘까요? 과거 준비해서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뒤에서 과거 몇 년에 한 번씩 본 줄 알아요? 3년에 한 번씩. 특히 보고 싶은 문과락 있잖아요. 몇 명 뽑아요? 혹시 알아요? 33명 뽑아요. 죽이죠? 3년에 뽑는 33명 뽑아요. 자, 여러분 이건 지금의 무슨 공무원 시험 생각하면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진 사람이 진짜 무능할까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 그 능력 좀 써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과 떨어진 사람, 무과 떨어진 사람, 작과 떨어진 사람 좀 써야 할 것 같지 않아? 그게 취재예요. 과거는 아니고 아주 하급으로만 그 승지 제약도 두고 그냥 두기는 아깝다요. 아니 공부 많이 했는데 과거는 이용 안 되는 거야. 비전 한 20년 떨어졌어. 아 비전 없어 보여. 그래 좀 쓰자야. 그게 취재야. 이해가시죠? 진짜 과거 한번 봐볼래요? 조선 관리등록제가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음서도 있고 추천도 있고 취재도 있는 거 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과거지. 제일 중요한 과거 뭐라고요? 문과. 자, 과거 봅니다. 문과, 무과, 잡과. 에? 저는 승과는 안 볼 것 같아. 아이씨, 고려는 아니잖아. 이제 불교를 억압할 텐데. 응? 가끔씩 죄 많은 인간들만 불교를 숭상한다니까. 아무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과거 뭐라고요? 문과. 문과 잠깐 보겠습니다. 다들 문과 보고 싶어 하겠지.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다 문과 몰리면 어째요? 박 터지겠죠? 시험장에 미어 터지는 거예요. 좀 걸러내야 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뭐가 있어? 예비 시험이 있었다는 거야. 생원 진사시 같은 예비 시험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불러. 소과. 이것부터 최종 합격 아니에요. 예비 시험이야. 다 오지 마라. 좀 떨어져라. 떨어뜨린 거예요. 예비 시험. 그리고 본 시험을 대과. 여러분 진짜 문과는 뭐야? 대과야 대과. 이거 예비 시험이야. 한번 떨어져. 다 떨어져라.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 소과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공부해야지. 공부고 봐야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우리 중학교 이름 한번 봐볼까요? 향교도 있고 서울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학. 왜 사학일까요? 써있잖아. 학교가 몇 개? 네 곳에 있는 거야. 이거 사학이야 사학. 그래서 어째요? 중학교 나온 다음에 보는 게 소과야. 응? 예비시험 붙었어. 대과 보려면 어찌 할 것 같아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대학 다녀야겠죠. 우리 대학 이름 아는데 뭐예요? 그럼 여러분 잠깐 그 소과 합격이 뭔지 알겠어요? 어느 학교 입학 자격인지 알겠지? 그럼 성균관 입학 자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붙어서 성균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거야. 이해가십니까? 자, 어려운 말 아니죠? 아, 문과는 예비 시험이 있었다. 근데 학교를 더 거쳐서 이게 보는 거구나. 이게 교육과 뭐가 과거의 단계가 잘 어우러져 있는지 알겠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문과요. 그래서 한번 하루아침에 시험 딱 보고 게임 끝내요? 그러기에는 너무 치열하죠. 좀 많이 걸러내야 할 것 같지 않아? 문과 처음 보는 게 초시예요. 이 문과는 3번에 걸쳐서 뽑습니다.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초시예요. 그 다음에 복시가 있고요. 마지막 전시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 뽑아요. 그러면 초시란 건 뭐냐?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조선 8도잖아요. 교육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이거 본받아야 돼요. 서울대를 지역 할당한 거예요. 서울대를 입학을 지역 할당한다고요. 강남권은 숫자를 많이 주지 않고요. 왜 서울대가 요즘 강남권이 많이 붙잖아요. 부모의 혜택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제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할당 때려버리는 거예요. 교육 환경이 다르다야. 사교육을 저기는 많이 받았으니까 성적대는 못 준다야. 지역 할당 때려버린 거예요. 조선이 초시가 이래요. 하지만 최종 2선은 어째요? 최종 선발은? 그때는 성적을 봐야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적선 발언. 이게 복시예요. 여기 33명이에요. 잠깐만. 우리 뭔가 몇 명 뽑는 거라고? 33명. 맞아요. 그러니까 복시까지 붙으면 뭐는 된 거야? 그럼 최종 합격은 된 거야. 근데 왜 시험을 왜 또 봐? 이유가 뭘까요? 등수 정의하니까. 등수. 왜냐하면 등수를 정하는 이유가 보여요. 누가 정한다고요? 왕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등수를. 왜 등수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 잘 보세요. 갑과 갑을병을 나눌 거거든요. 갑과 33명 3명만 갑과예요. 응? 1등이 여러분 잘 아는 뭐예요? 장원이야. 장원급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아 참고로 여러분 1등의 답안지가 이름이 뭘 것 같아요? 1등 답안지 때문에 나온 말이 뭘 것 같아요? 1등 답안지가 모든 답안지 중에 어디에 있을 것 같아? 맨 위에 있겠지. 그 나머지 답안지를 누르고 있겠지. 그래서 그게 압권이야. 뭐 이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정말 오늘따라 이러지? 그 나머지는 정 7분 받고요. 여긴 정 6이고요. 얘도 정 8 받고요. 나머지 정 9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다 보면 어찌 7분부터 9분까지 받는 거 맞죠? 다 참하관이에요. 딱 한 명 장호만 모으는 거예요. 6분 받는 거예요. 정 6으로 받는 거예요. 급수 차이 너무 많이 나지? 네? 공무원 시험 볼라 이게 더 느낌이 오구나. 시험 잘 봐야 못 봐요. 전시 잘 봐야 못 봐야 돼요. 진짜 잘 봐야 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 알겠지? 아, 문과는 한 방에 보지 않았다. 3번 나눠서 봤다. 초시도 보고 인구비례 나누기도 보고 다시 성적을 보고 33명. 복시 최종 선발은 끝나고 왕이 등수 정해줬다. 어렵지 않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 잘 보면 돼요. 여기. 아무튼 문과는 예비 시험도 있었다. 이런 그 과거 들으면 제일 이 표현 쓰면 안 되나? 그 좀 재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죠. 구도장은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양반이 과거를 9번 봤을 거야. 9번. 응? 9번을 장어놓은 거예요. 취미가 뭐예요? 과거 묻기. 특히 뭐? 자원급제. 제스풍 뭐 이런 거잖아요. 누굴 것 같아요? 율곡이에요. 죽이죠. 너무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속된 말 써다 잘리진 않겠죠. 자, 다시요. 근데 여러분 문과는 어째요? 문과만큼 쏠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야? 예비시험이 없다야. 쉽게 말하면 예비시험 보지 않았다야. 그냥 본시험 들어와요. 근데 몇 번을 걸쳐 뽑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니야. 똑같아. 초시, 복시, 전시로 뽑았다는 거야. 똑같지. 문과가 똑같아. 근데 차이는 뭐야? 예비시험 안 뽑았다야. 문과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쏠리진 않았다야. 예비시험 따로 볼 필요 없고 그냥 본시험 봤다야. 근데 3번에 나눠 뽑았다야. 차이가 뭐가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최종 선발인원이 다르다야. 문과 몇 명? 33명. 문과 몇 명? 28명 뽑았다야. 선발 인원이 다른 거야. 그리고 여러분 문과와 문과 중에 우리는 문과예요? 문과예요? 문과겠지. 그러면 여러분 가물병을 나눌 때도 주는 품기가 다르겠지. 얘는 다 정 7, 정 8, 정 9 줬지. 그러면 여러분 문과 뭐 줄 것 같아? 하나가 삘이 있어야겠다. 하나씩 떨어질 것 같잖아. 종 7, 종 8, 종 9 줬을 거 아니야. 아니요, 왜 그런 거 안 중요해. 근데 한번 설명만 해준 거야. 그럴 느낌은 있죠? 그리고 장원이 없어요. 장원은 오직 문과만 있는 겁니다. 듣고 끝? 자, 작가 볼게요. 작가도 어쩐다? 그래, 쏠림 없다, 야. 예비시험 따로 안 봐도 된다, 야. 소시 있고요. 복시 있고요. 전시 왕은 따로, 내가 거의 등수까지 정해줘야 하냐? 왕이 하는 건 문과까지만 한다, 야. 작가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야. 여기 정원도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2번은 맞다예요. 초시 무조건 다 임급이래요. 복시였죠. 그리고 등수로 뽑고 이해갑니까? 성적으로 뽑고 하지만 등수 왕이 안 정해준다. 내용 아무것도 없죠? 힘듭니까? 되게 잘 설명하지 않았어?
뿌듯해요. 자, 다시. 과거의 주기입니다. 과거 몇 년에 한 번씩 본다고요? 3년에 한 번씩 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바꿉니다. 뭐라 썼어요? 신년시라 봅니다. 용어는 알아도 3년에 한 번씩. 신년시요. 잠깐만. 여러분, 3년에 한 번 시험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제일 느끼죠? 어때요? 세상이 다 원망스러워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떨어지면 3년에 한 번이고 33명. 세상이 원망스러워져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왕이 뭐 하나 잘못해요. 열받죠? 확 매세 밀려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빗발치겠어요? 상소가 빗발쳐요. 왕도 상소 끊임없이 올라면 미쳐요. 무시하기도 힘들고. 그럼 왕이 그 상소를 막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 것 같아요? 그럼 시험 보자. 과거 보자. 아니 3년에 한 번인데 어떻게 과거를 보자. 나라에 경사가 있다예요. 경사, 확실한 경사 있죠? 뭐 왕세자가 태어났다. 경사 맞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 아버님이 어머님이 너무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경사 맞죠?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록에는 다른 것도 있어요. 감기에 나왔어요. 몸이 개운하다예요. 아니 더 재밌는 것도 있는 거 알아요? 입맛이 돌아왔다예요. 나 건강을 회복할 징조가 보인다예요. 왕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별씨를 보고 싶어 합니다. 뭐가 더 많았을까요? 그럼요. 압도적으로 이게 많습니다. 상소 많이 왔던 거예요. 틈틈이 봅니다. 그 밖에 성중년 유생을 대해서 보는 알성시라는 것도 있고, 알성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 안 할게. 아이씨 괜히 힘들다. 난 지금 문 앞에 가서 이 성균관이라는 구절을 이해하고 나면 알성시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보여줄게. 왕이 성균관에 행차할 때가 있거든. 왕이 성균관 행차 이후에 그래서 제사치 될 거거든. 그리고 보는 시험이 알성시야. 왜 성균관에 행차하는지 난 보여줄게. 이유가 있어. 난 성균 구조로 보자고 해. 지금 안 할래. 괜히 썼다. 미쳤나봐. 자, 그리고 중시도 있어요. 현직 관리도 승진 시험 보고 싶잖아. 그죠? 근데 몇 년에 한 번 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게 관리득 용제도. 어렵습니까?